우리가 식물이면 햇빛이 많이 필요한 친구가 있고 물이 많이 필요한 그렇죠. 친구가 있고 그럼 얘네가 잘못 가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라는 사람을 appreciate하고 나라는 사람이 thrive 할 수 있는 환경에 가게 된 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사람을 주는 거에 따라서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지? 엄청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네, 되게 맞아요. 시끄럽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았어. 그러니까 20대 때 사랑해서 결혼하면 괜찮은데 저 애 낳고 싶은데 곧 30이라 지금 뭐 만났던 애 그냥 괜찮으니까 할래.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랑 시간을 많이 네.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다못해 파트너는 인생에 되게 큰 퍼센티지를 이 사람과 있는 거잖아요. 버스 언니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머킴이라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따끈따끈하게 I just took the flight last night. I just got here last night. 소라 씨랑 저는 메타 있을 때 이제 알게 된 컬리그고 정말 I'm so happy to be here.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이소라고요. 지금 틱톡에서 글로벌 헤드 프로덕트 마케팅이라고 하면 무슨 전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제품만 프로덕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I put these things together, leading ladies, and we can cover 5 topics today.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넷플릭스에 가게 됐을 때 마이너리그에 있다 메이저리그에 간 느낌? 그래서 연봉이나 인컴 트래젝토리 그런 면에서는 그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다른 터닝 포인트는 저는 되게 광고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프로그래매틱 바잉을 하는 DSP,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에서 일을 하다가 넷플릭스에 들어갔고 메타에서도 광고팀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디지털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옴니 채널, 뭐 그 시네마 이런 거 다 하고 마케팅을 안 하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지만 애드버타이징이랑 프로덕트 마케팅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프로덕트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되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디렉터이셨던 그 애나 골든님이 그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랩탑 딴짓하던 걸 막 관두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왜냐면 우리 컨슈머 PMM은 뭐 말하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저 팀은 뭐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저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 팀 사람들은 무슨 공통점을 갖췄냐 했는데 다 컨설팅 출신인 거예요. 컨설팅은 한 적 없고 그치만 그때 MBA를 하면서 제가 프라이빗 에쿼리 수업을 들어서 맥킨지 오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착하셔서 제 커피챗을 일단 수락은 했는데 그닥 너 같은 애 못 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 보이셨는데 제가 맥킨지에서 오퍼를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다르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운 좋게 그 팀에 들어가서 훨씬 더 재밌고 저는 진짜 극티인데 솔직히 광고 쪽에는 F들이 많아서 좀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거 왜 해요? 라고 했을 때 이래서 하는 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잘 맞지? 왜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럼 네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물이면 햇빛이 많이 필요한 친구가 있고 물이 많이 필요한 그렇죠. 친구가 있고 그럼 얘네가 잘못 가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라는 사람을 appreciate하고 나라는 사람이 thrive 할 수 있는 환경에 가게 된 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사람을 주는 거에 따라서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만큼 주합하고 오픈마인드가 되는가. 맛집 잠깐 근무했었는데 네. 엄청 조용한 분위기거든요. 전 네, 되게 맞아요. 시끄럽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저도 구글에 있다가 왓츠앱 왔는데 왓츠앱에 그 들어가는 그 순간에 quiet zone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약간 말하면 갑자기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왓츠앱 자체도 페이스북 안에 있는 회사지만 마크 자커버그 이게 이제 어콰이어 했었을 때 이제 재질 쓰면 프로텍트를 하는 거죠, 컬처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드라이브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페이스북의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고 되게 컬처라는 게 사람한테 얼마큼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Tell us about a time that you took a big risk. 저는 이제 히스토리가 이게 또 말하면 저 나이가 또 나한테 좀 싫긴 한데 제가 이제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모토로라 아세요? 네. 젠 지들한테 you know I used to work for Motorola. 그랬더니 like what? 그런 걸 하도 많이 다녀서 okay let's open your phone. Then type Motorola. You don't know this Batwing you know the logo?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다음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또 가서 일을 하다가 구글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 구글을 갔었을 때 왠지 매니저 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I'm a new girl but I want to be a manager. Can you help me? 매니저가 그거를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물어봐서 저는 된 케이스에서 계속 찔러서 미국 사회가 웃긴 게 you have to ask. 이거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물어보면 또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날 챙겨주지 않고 you have to set your own destiny.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나름대로 킹덤을 키웠어요. 그래서 팀도 되게 많이 커졌고 헤드들이 저한테 다 리포트를 하고 왓츠업이라는 데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터뷰를 해요. 너무 인트레스팅 포지션인 거예요. 글로벌 헤드를 처음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내 프로덕트를 매니징 하다가 한 프로덕트를 가야 되니까 왠지 뒷걸음치를 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기 가면 페이컷이 30% 이상 되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면? 그 코미디- 이모지 이렇게 머리 터지는 왜? 왜 갔어요? 엘리자베스 처치라고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리서치 리더가 계세요. 가서 얘기했더니 영어 액센트로 summer, you have to go.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왓츠업에 네가 파워를 알아야겠는데 It is like number one messaging app in the world. 왓츠업은 end-to-end 인크립트는 프라이빗을 되게 신경 쓰고 크라시 앤 번이 되더라도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인트레스팅 포지션 제가 CEO한테 디렉트 리포팅이었어요. 너무 클로즈니까 되게 무서우면서도 흥미를 느끼는 거죠, 제가. 이거 페이컷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게스트 리스크고 결국은 제가 리스크를 택을 했는데 제가 30명 그렇게 팀이 있다가 딱 갔더니 이제 한 명 갖고 저랑 야 우리 1.6 빌리언 프로덕트야. 너랑 나랑 이제 우리가 다 인사이트 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팀이 80명 이상 된 팀이 됐거든요. 글로벌리 6 로케이션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리스크가 어떨 때 내가 테이크해야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you gotta like listen to your heart. I was curious about your case. 저는 리스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 주식이고 크립토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네. 저는 뭔가 다 망해도 과외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두려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완전 저는 그래서 훨씬 많이 What do you think that your top 2-3 key ingredients that you really care about? 제가 성공한 이유 친구들 욕망 아줌마라고 놀리는데 이걸 미화하면 꿈 많은 소라 언니가 되는 거고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이유가 뭐 외할머니, 친할머니, 어머니를 보면 되게 별로인 남편과 돈이 많지 않은 집안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다들 똑똑하고 억척스럽고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여자여서 못하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오려면 돈과 힘이 있어야 됐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막 성공시대 그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돈도 벌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저의 퍼스널 커리어 석세스에 대한 그런 거고 인생의 행복은 사실 그게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성공 그런 돈 욕심이 세서 저랑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막 집도 여러 개고 별장 있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 불행했거든요. 지금 가장 행복한 건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가족, 아들,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저는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지금 4번 제가 선생님이 뽑은 게 약간 서포트 스쿼드예요.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소라 씨 얘기하신 게 지금 너무 동감이 되는 게 리더로서 계속 매니저로서 이러면서 Who's your mentor? 막 물어보면 미국 사람도 결국은 거의 다 I don't have a mentor. 가 90%예요. 멘토는 솔직히 한 명만 있고 막 그 D 멘토 무슨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사람한테 가서 would you be my mentor?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결혼하는 것도 안 맞죠. 멘토랑 멘티 릴레이션십은 이게 진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서로서로 교환이 돼서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멘토라고 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멘티한테도 에너지도 받고 투웨이 스트리트인데 그걸 어떻게 또 디벨롭을 하는 거냐? 저보다 주니어 레벨도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범위가 완전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멘토십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꼭 멘토가 아니어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친구를 멘토라고 칭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멘토라는 게 막 멘토는 어떻게 찾나요? 막 제 멘토가 되어줄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도 언젠가 깨달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조언을 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항상 바뀌는 것 같거든요. 승진시켜주는 것도 정말 일만 잘하는 친구보다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2, 3년 후에도 볼 것 같은 사람? 2, 30년 후에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먼 미래에서 정말 또 진짜 중요한 건 또 파트너거든요. 이제 라이프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특히 여자들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너무 블러하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거나 애를 키웠을 때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서포트 시스템하고 이제 파트너랑 멘토랑 알라이 같은 건 누가 내 편이 돼줘서 나를 내가 없어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꼽아놓는 거죠, 알라이들을. 저 알라이가 있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꼭 나랑 꼭 친한 사람이 알라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뭐 이런 시스템들을 진짜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포트 시스템에서 그 파트너 이야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20대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20대 때 사랑해서 결혼하면 괜찮은데, 아, 저 애 낳고 싶은데 곧 30이라 지금 뭐 만났던 애 그냥 괜찮으니까 할래.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과 정말 사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미도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마음씨도 착하고 이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저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랑 시간을 많이 맞아요. 보내는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하다못해 파트너는 인생에 되게 큰 퍼센티지를 이 사람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엄청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은 그런 거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도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네. 할 때마다 이렇게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겠죠? 제가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게 2010년 2월 6일 네 기억납니다. 비행기가 캔슬됐어요. 제가 토론토로 모토로라 S에 출장 갔는데 그래서 비행기 옆자리에 탄 남자랑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한 달 후에? 네, 그런데 한 달 후에요? 네, 좀, 대박. 네, 아까 한 달 후에 프로포즈를 받았죠. 제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 better everyday 하고 토라 씨가 1% better everyday 하면, 그리고 팀이 있거나 가족도 팀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컴파운드 인슈런스처럼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39배인가? 그게 돼요. 서로 그로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줘서 내 발전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둘 다. 일단은 you need to be happy first, you need to grow first. And then in the process of it, you help.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그런 이제 회사들은 upside down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무슨 뭐 디렉터, 무슨 뭐다, 뭐 그래도 밑에 부하 직원들이 되게 오피니언에이트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를 또 막 쫙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뭐 리더라고 내가 네 매니저라고 막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버럼업이 많아서 그거를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잘하고 하는 건데, 라디컬 캔들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케어가 되고, 그러면 또 맞는 사람들끼리 또 남아서 이제 또 이렇게 뭉치게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맥주를 먹고 싶은 사람, 결국은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 그럼 내 팀이 2 더하기 2 더가 4가 아닌 2 더하기 2를 했더니 막 8, 막 10 진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참 저희는 되게 중요하고, 아직도 저는 스트러글 again, I'm not saying that I'm master. 매니저한테 저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왜 퍼포먼스 리뷰할 때 막 피드백 샌드위치라고 막 좋은 거 하다가 소라님이 이게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고쳐야 될 것만 쫙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이걸 더 엑서사이즈하는 기회를 더 주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더 주세요. 이걸 특히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저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과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더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니저한테 나를 더 키워줄 수 있는 매뉴얼을 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커리어를 매니징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anks for watching. Let's grow together.